자, 먼저는 우리가 각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기둥, 역시 다면체, 회전체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건널비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둥의 건널비를 잘 해두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거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건널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박스가 있으면 겉을 포장하는 거예요. 여기 포장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얘는 상당히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제과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화장품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이렇게 출시했을 때 포장 재질이 사용하는 내가 얼만큼 포장 재질을 아껴가지고 붙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은 겉에 포장하는 부분의 넓이를 생각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입체로 봐서 막 포장지를 이렇게 대서 넓이를 구해보는 것보다 얘를 차라리 가위로 잘라서 어떻게 해보는 게 쉬울까요? 펼쳐보는 게 훨씬 더 건널비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친구를 겨냥도라고 했었고요. 딱 펼친 거를 멋진 용어로 뭐라고 했죠? 전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도, 여러분 지금 상상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펼쳤어요. 물론 색깔이 다르지 않은데 선생님이 밑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을 해왔고요. 자, 보면 옆면이 있고 밑면이 있습니다. 자, 밑면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밑면의 넓이, 줄여서 밑넓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여기는 윗넓이 아니었죠? 얘도 밑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밑넓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은 뭘까요? 전부 다 뭐예요? 옆넓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옆넓이입니다. 그런데 옆넓이를 구하는 방식은요, 뭐 다양해요. 내가 직사각형을 하나, 4개 각각 구해서 더해도 괜찮고요. 사실 펼치고 나니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 하나, 이쪽에 2개, 저쪽에 3개, 4개 이렇게 보였지만 펼치고 나니까 하나의 직사각형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로 진하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가로 곱하기 세로. 이 가로의 길이는 또 뭐예요? 요 밑넓이 둘레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해서 한 방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기둥의 건널비는요, 뭐 어려운 공식 쓰기 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각기둥의 건널비는 굳이 좀 줄이자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 더하면 되는 건데 굳이 줄이자면 똑같이 생긴 밑넓이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밑넓이 몇 개? 2개. 그리고 추가로 누구? 옆에 있는 직사각형 하나. 옆넓이. 요렇게 구해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건널비는 S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S는 해서 건널비의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S는 밑넓이 곱하기 2개 더하기 옆넓이라고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누가 생각해도 밑넓이 2개고 옆넓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너무 많이 했어요. 만약에 얘가 삼각기둥이면요. 아마 밑넓이만 이렇게 삼각기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하고 옆넓이 또 역시 직사각형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일상생활과 아주 연관돼 있다 보니까요. 문제를 많이 풀면 저절로 익숙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이 있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삼각기둥은 전개했더니 역시 직사각형, 당연히 삼각기둥이니까 옆면은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고요. 요 넓이, 요 넓이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빈칸만 채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문제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 빈칸 채우라는 얘기는 여기 한번 읽었으니까 얘를 없애고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을 채워야지 밑넓이, 옆넓이, 건넓이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길이 일일이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만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3cm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랑 만나겠죠? 그래서 4cm가 됩니다. 높이는 어디서 알 수 있죠? 여기 삼각기둥의 높이니까 7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금 우리 처음 나왔는데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널비라는 거는요, 일단 밑넓이를 구하고 옆넓이를 구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밑넓이부터 해볼까요?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3 곱하기 뭘 한 걸까요? 4. 왜 얘를 높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둘이 곱하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 몇이 돼요? 6제곱센티미터라는 밑넓이. 이거는 지금 요거 하나예요. 6제곱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시험에서 만약에 밑넓이만 물어보면요, 두 개 다 더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밑넓이 하나 자체를 쓰는 겁니다. 자, 옆넓이는요, 요 직사각형이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뭐 우리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써 있네요. 3 더하기 5 더하기 4죠. 이렇게 써 있고요. 세로 7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5 더하기 4를 하면 몇이에요? 12거든요. 그럼 12 곱하기 7을 같이 해볼까요? 7이 27에 14, 1 올라가면 84. 84제곱센티미터다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건넓이, 단순히 얘네들이 합치는 게 아니죠? 밑넓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밑넓이가 2개 있고 옆넓이 하나가 통째로 84다. 그래서 얘가 12니까 여기에다 12를 더해주면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건넓이를 완성한 어떤 기둥으로 가야 될까요? 원기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도요,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얘를 펼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원기둥 같은 경우는 전개도가 아주 중요했죠. 전개도. 옆으로 직사각형 똑같이 나와요. 각기둥하고 똑같이. 위아래 동그라미가 달린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기둥의 건넓이. 원 이건, 각 이건. 간에 밑넓이가 몇 개? 생략해서 쓸게요. 2개. 그리고 옆넓이가 크게 하나 붙어 있는 거. 요거 옆넓이도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둥은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사각형 넓이. 요거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한데 우리가 좀 중학생이 되었고 멋있다 보니까 우리 원의 넓이 구할 때도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쓰면 될 것을 파이 r의 제곱이라고 뭐 멋있게. 그것도 뭐 s는 파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소개할게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멋있게 영어로 한번 해보면 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 정보가 굉장히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 분홍색 원, 밑면의 넓이 어떻게 돼요? 방금 선생님 멋있게 얘기했던 파이 r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파이 r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써야 되는데 가로를 몰라요 하면 안 돼요. 다시 색칠하세요. 계속 나와요. 둘레의 길이랑 똑같았죠? 이 둘레는요? 2파이 r이었어요. 2파이 r. 우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거를 꼭 별표 쳐두세요. 제일 중요해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거 반지름만 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요. 지름 곱하기 파이였어요.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되죠? 어쨌든 요 별표 지워야 쓸 공간이 있겠네요. 2파이 r 곱하기 h죠. 2파이 r 곱하기 h라고 외우면 얼마나 어려워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표현이 돼서 멋진 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넓이는, 선생님 해석하면 써줄게요. 넓이는 밑넓이가 2개 있고 옆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런 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는 식이에요. S는 2파이 R제곱 더하기 2파이 RH. 선생님도 헷갈려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 하는 부피는요, 좀 공식도 간단하고 해서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넓이는요, 공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이걸 외워서 열심히 R, 막 H를 대입하고 있어요. 그냥 원의 넓이 구하고 2배 해주고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요것보다는 요거 밑넓이 2개 있고 옆넓이 하나 직사각형이다. 요 개념으로 기억을 하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원 2개,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럼 역시 원기둥도 개념 확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써 있는데 문제들이 선생님이 칸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 위에 문제는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문제만을 가지고 3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여기 빈칸 별표. 요거 하나만 찾아내도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6이고요. 얘는 어디서 갖고 올 애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길이, 이 둘레의 길이죠? 이 둘레의 길이랑 똑같겠죠? 몇 파이예요? 7은 곱하기 파이, 4파이를 알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밑넓이 해볼게요. 원 하나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4파이 우리는 바로 나오는데 또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썼습니다. 옆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4파이 곱하기 6 이죠? 그래서 24파이 제곱센티미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원이 2개 있었죠? 4파이가 2개 있었고 전체 옆넓이는 24파이였습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8파이예요. 8파이. 8파이랑 24파이는 더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8 더하기 24파이는 못 더한다 그랬죠? 둘이 절대 더하면 안 돼요. 근데 둘 다 파이가 붙었죠? 그러면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32파이 제곱센티미터다. 요렇게 적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특이하게요. 이 직사각형은 사실 넓이를 구할 때 파이가 잘 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하고 되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원에서 출발한 친구들만 뭔가 파이 얘기를 붙이는데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파이가 붙었죠, 넓이에? 이 원의 둘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 원하고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파이가 같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 과정들을 이제 이 친구들 없이 책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